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지난 3월이었죠.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라는 주장이 언론에 등장하면서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에 이부진 사장이 프로포폴을 맞았다 라고 그 제보를 한 그 자칭 공익 제보라 하는 그 간호조무사가 회의에서 진술을 했다 라는 지금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박창훈 정치부장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그 3월 달에 그 이부진 사장이 프로포폴을 맞았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많은 관심을 한몸에 받았잖아요. 네. 워낙에 또 이부진 사장이 그 재벌가지만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뭔가 그 일을 해왔다. 도덕적으로 뭔가 행보를 해왔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부진 사장이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라고 또 많은 분들이 의심하셨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제보를 한 사람이 회의에서 제보를 한 거다라는 지금 주장이 있어서 지금 충격적인 건데요. 네. 자세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지난 3월 20일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경찰은 그 바로 다음 날 엄청난 속도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영장이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못했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이 경찰은 3번이나 압수수색을 해놓고선 지금 현재 뭐 어떠한 그 물증도 확인을 못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한소아청소년의학회에서 지금 이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간호조무사를 고발하였습니다. 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전반적인 개요인데요. 청담동 H성형외과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보를 해서 본인은 또 그리고 공익제보자로 이제 공익신고자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의료법과 관련된 행위 그리고 마약류와 관련된 법률에 보면 공익신고자 대상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공익제보자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고발에 참여한 의사협회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그 A씨라는 사람이 H성형외과 직원들에게 차례로 접근해서 외부인인 P씨를 소개하며 만남을 주선했고, P씨는 직원들에게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서 진술하면 보답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며 P씨의 제안을 거절했는데도 P씨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서 직원들을 회유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네.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진술하면 보답하겠다는 말을 했다. 이건 굉장히 좀 황당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네요. 네, 그게 이제 없는 사실을 만들어라,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삼성의 이부진 사장을 공격을 해서 뭔가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음 화면에서 이제 한번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의료정보를 누설한 행위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금품이나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거라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러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계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이 이제 소아청소년과에 영장 없이 환자 정보를 이미 제출을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발이 경찰의 일선병원에 대한 환자 자료 유출을 무단으로 요구하는 이 행위를 근절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의 이부진 사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돼 있는 내용도 있다. 그건 이제 고발장의 증거 재료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남편이었던 이무재 씨와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이 됐다, 그래서 처벌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혼 소송에 되게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이 이혼의 사유로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해서 이 정신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하면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아니면 위자료 청구해서 되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의 주장대로라면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거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로도 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도 의심이 되겠네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무재 사장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뭐 혹은 뭐 P씨라는 사람이 이무재 사장과
가까운 사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정상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이거를 둘 간의 관계가 있거나 공익제보라고 주장하는 이 제보 과정 안에서 분명히 뭔가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거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2조에 보면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그리고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 항목에도 되는 거고, 그리고 금품이나 뭔가 이 이득을 취했다면, 그 간호조무사가 그런 이득이 취했다면 나 항목에도 지금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 법령을 더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의료법 22조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예, 요거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이 간호조무사가 뭔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프로포폴 투약을 했다라고 거기다가 작성을 했다면, 거짓으로 작성했다면 이거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88조 벌칙에 보면 의료행위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도 이거랑 똑같은 처벌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 간호조무사가 허위로 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그걸 만약에 유출했다면 이중으로 지금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논란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문화일보에서도 여러 번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라는 명목으로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시도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에 있는 헌법 12조 3항의 영장제일주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거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자료화면을 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간호사, 의사, 이 다른 또 직업들도 있는데 요건 이제 수정을 제가 했고요. 의사, 간호사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자,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변호사들한테 문의를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진료기록부 자체도 이게 이제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긴 하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찰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로 한다라고 주장할 텐데, 아니 호텔 신라의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게 공익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개인의 일탈 아닙니까? 실제로 그거를 투약을 했다고 한들 이건 공익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경찰이 이러니까 욕을 먹고 지금 계속 부실수사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KBS에서 지난 3월 달에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네. 거길 보니까 영장이 없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또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확인을 해봤더니 이 의료법에 보면은 의료기록부나 이런 거를 열람 혹은 복사를 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해당하는 내용들인데 그건 대부분 다 이제 본인이 원할 경우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자료를 뭐 요구받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조항이 나오는데 두 가지는 영장이나 법 집행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세 번째가 이제 형사소송법 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압수수색이 아니라 경찰이나 이런 뭐 검사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그러니까 제출을 요구해서 네 드릴게요. 이런 걸 임의 제출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임의로 제출한 거는 가능한데 KBS의 보도에서는 영장이 없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KBS가 아무래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다. 거기에 KBS의 시청률도 떨어지고 신뢰하지
타는 언론으로 KBS가 지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런 기자들의 행태, 이건 뭐 거의 선동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런 짓을 하는 거는 정말 찌질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사과 보도를 KBS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은 한 명의 간호조무사가 누군가에게 의뢰를 받아서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그거에 발맞춰서 경찰과 언론이 아주 그냥 호들갑을 떤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은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쇼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다리고, 예, 그것도 관할 경찰서가 아니고, 제가 이거는 이미 3월 달에 여러분들께 뉴스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되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것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했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닌가. 아니, 관할 경찰서도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건 과도한 삼성 죽이기의 일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뉴스타파가 무슨 자기네가 뭐 광고를 받지 않아서 1급 청정수 같은 뭐 그런 언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급 청정수가 참 맞는 건지, 독이 탄 1급 청정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언론에서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하는 행태, 정말 가만히 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경찰은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서 누가 과연 잘못한 사람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박창훈 부장님 또 좋은 취재해 주셨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삼성 이부진 사장에 대해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라는 의혹이 정말 몇 달 전부터 해서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요. 정말 우리 박창훈 부장님 말씀대로 그 보도가 이어지고 나서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이 막 이런저런 수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난리를 폈습니까? 그런데 결국 지금 나온 게 보십시오. 그 간호조무사가 알고 보니까 회유를 통해서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또 알려져가지고 지금 충격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과연 누가 진실을 알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할 따름입니다. 네,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